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났을 때 네.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트럼프가 군대 동원하라고 해서 막 그 일이 딱 되면서 안 됩니다. 이건 사력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동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신이, 그러니까 이게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법률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 양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놈의 장군들이 그저 뭐 하나 준다고 그러면 yes sir 하고서 그냥 달려드는 이 조직 문화, 이거 윤리의식, 법률 교육 이게 잘하면서 교육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이런 사조직이라든가 미끼 던져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손에서 싹 없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눈 똑바로 뜨고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장교 교육 과정에서 그게 있어야죠. 위헌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거 이 법으로 다 돼 있고 다돼 있죠. 군법 근데 기본법에도 있고 언제부턴가 보면은 이게 보잖아요.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진급이라는 게 자기의 명예 그리고 간절함, 성취감이거든요. 그 일반 직장인에서 승진하는 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그래서 진급 구타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아휴. 이게 소문 안 나게 하잖아요. 뭐.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간절함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또 저는 이게 보면은 정권이 이제 자꾸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보복 인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서 뭐 군수내부 장관부터 이렇게 계속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들이 언제부턴가는 이 사회를 소위 말해서 이 군인들이 어떤 전쟁의 틀로서 전쟁하는 군인은 전쟁의 틀로서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의 틀로서 이 사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거 뭐 항명 그런 거보다 항명이라고도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보다 그냥 부당한 명령이라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챙길 수 있는 당근에 더 끌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진보 정권 같은 건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DNA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보면은 9.19 군사합의는 악이고, 그리고 국방백서의 소위 말해서 주적 개념은 선이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는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맞아 아웃이야. 배신당한다는 그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국민의 군대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정권의 군대로서 그냥,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 무력, 폭력을 정교하게 잘 관리해서 네. 쓸 일이 없게 만들기 최선의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군 인사가 70년 넘게 동안 경계작전만 하는 군대다 보니까 현행작전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그 현행작전이라는 걸 뭐냐면 이게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말해 국가안보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방지한다든지 예방하고 그리고 이게 남북 화해로 인해 가지고 이 남북 공동 번영으로 간다든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게 현행작전하는 군인들의 내가 특성이에요. 바로 아웃이야. 저 그렇죠. 고기 빠진 놈만. 그러니까 뭐냐면 70년대 대관식 작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부 작전이라든지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네? 하다못해 장차 작전에도 관심이 아니 없는 미국이 거예요. 해주시는데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을 미군한테 위탁하는 군대예요. 왜? 전시작전권이 없으니까 그래 좀 더 대포권 상황 올라가 그러면 뭐 미군이 할 텐데 당장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역설적으로 미군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뭐 선제 타격이니 원점 타격이니 해도 우리가 못하는 거 다 알고 어? 그냥 큰 거는 뻥뻥 치는 게 대내용이야. 맞아요. 대내용. 실제 하나는 못해. 할 의향도 없고. 능력 그렇죠 사실은 뭐 할 의향도 없죠.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게 맞죠. 이걸 쓰고.
아이고 참 속상하니.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정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군 수뇌부 인사는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무게감 뭐 느끼고 어차피 미군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합참의장이라든지 육해공 참모총장 임기를 채워준 적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 이후에 임기 채운 사람은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 한 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머지는 다 왜 뭐 세수는 세부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군사작전 군 지휘부가 그거는 어느 아니요 정권의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군 인사가 장군단 인사가 망가지고 제가 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이 있잖아요. 인사 체계가 되게 잘 돼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진급 심사하는 현장에 들어가 봤지만 이게 추천위원회 갑반, 웃반, 일반, 병반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선발위원회 거쳐가면서는 거기 진급해야 될 자원도 다 진급을 해요. 어쩌다가 이제 끼어넣기 식으로 뭐 저기 어떤 배경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원스타 준장까지는 적어도 엄격한 그걸로 진급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데 소장부터 장군단 인사가 개판되는 거예요. 선발 개념으로 논아먹기 인사가 되거든요. 발탁 인사가 그 허점이 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뭐 민정수석 뭐 안보실 다 있을 못 하고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참모총장 가만히 있나요? 아 내가 챙겨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발탁 개념, 선발 개념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무슨 작전 지상주의 우리 한국군도 작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현행 작전. 근데 하다 보면 어느 기수에 보면 작전 기수가 진급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제대로 작전 해본 적도 없는데 무늬만 작전들이 있어요. 거기도 진급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다 보면 묻어가다 보면은 포스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늬만 작전이 포스터. 그러면 작전 전문가라고 자기들 자료를 내지만 공화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하죠. 맞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하다 보면은 반뚜껑 열고 포스터 된 사람도 있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일 모레 저녁할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너 내일부터 포스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군은 저거 하잖아요. 저 뭡니까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미군들은 장군 될 때부터 전부 검증할 청문회 같은 게 거치기 때문에 특히 사장장군 같은 경우는 사건 청문회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직에 어디 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야 너 내일부터 포스터 해. 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되고 나서 뭘 알아야지.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총장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이튿날 야 내가 육군에 내일 내 지침표 하나 만들어줘.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 아니 지가 지침을 내려야지 무슨 지침 좀 만들어봐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보면은 좀 이제 좀 내가 할 역할이 이런 게 제대로 되는구나 익숙해져가지고 뭐 좀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또 바뀌어. 은퇴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뀌는구나. 좀 무슨 소리지만은 심지어는 주한미군 사령관들 특히 미군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포스터를 중위 수준으로 보잖아요. 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통역장교가 해주니까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는 수준 안에서만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전작권을 빨리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뭐냐면 현실이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도나 합참의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영어는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언어도 잘하고 전략적 식견도 있고 경험이 그러니까 쌓인 사람이야지. 과거에 과거에 모 해군 출신 합참의장은 모르잖아요. 합참 근무를 해봤어요.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만들잖아요. 대령들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치 이제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것처럼 뭐 소위 말해서 뭔가 좀 TF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이게 아주 이게 제대로 소통하는 것처럼 하는 걸 만들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거 합참의장으로 정부작전에 좀 모르니까 기동량을 좀 말하자면 거기서 배우려고 학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좀
호스가 돼가지고 그 업무를 배운다는 거는 그거는 비상식적인 얘기죠. 불행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부족한 거죠. 네. 누구에 의해서 그냥 픽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발탁이 되는 보세요. 기자 입장에서 봐도 정권이 바뀌었네. 저 양반 시장 때 수방사가 누구였지? 민간군 협의회 있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멤버니까 서로 인사가 교류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과거에 군인들 별로 접할 기회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개가 보면은 수방사령관이 보통 영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특정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저기 또 뭐냐면은 같이 테니스 파트너 무슨 저기 부부동반 모임에서 해가지고 네. 그래가 총장 되는 겁니다. 아유, 또 그런 세계가 또 있나 봐요. 그 군에도. 네. 하여튼 우리 안보를 위해서 참 불행한 얘기를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눴네요. 네. 자꾸 이렇게 까발려야 이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좀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고 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계엄 발표 덕분에 이렇게 군에 대해서도 너무 소상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니 지금 국민들의 진짜. 이 안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뭐 한보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 진짜. 국민들이 그 뭐냐 그 국회에서 열린 그 생중계 보면서 이게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유도 없어. 그러게요. 알아서 뭐 예. 뭐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뭐 합참 시통실에 있는 결심 지원실 네. 그거를 처음 듣는 용어. 왜 알아야 네. 되나 하는 그러니까. 건데 사실은 근데 알긴 알아야 돼요. 그거 뭐냐면 일단 드러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군대는 말이죠. 진짜 결심 지원실이라고 결심실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지휘관을 결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혼자 고독한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심 지원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신이 국민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장 미워하고 전쟁의 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주저하는 자라고. 이게 뭐냐? 눈치 보는 자거든요. 눈치 보면은 전쟁을 하고 작전을 그렇죠. 하고 전투를 하는데 주저하고 눈치 보면은 이거는 자기 부하들이 다 이게 생사를 자기 몇만 명, 그럼요. 심하게는 수십만 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결심할 수 있고 소위 말해 주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지휘관들이 고위 장성이 되고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항상 자고 오면도 눈치 보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아도 때려. 총장, 의장, 장관 되신 분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맞아요. 이번에 보세요. 그 뭐냐면 참 또 언급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육군참모총장 계엄령 그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선받아서 어떡하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야전에 나와서는 즉감까지 막 외쳐라고 했던 분이 거기서 어떡하지 아니 부하들한테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라고 응징하라고 했으면 본인은 어떡하지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야 도대체. 본인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국민 우리 어떡하지? 아니 뭐. 근데 의외로 고위층에 참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정장애가 많죠. 사실은 이번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결심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지휘관이라면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인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지휘관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은 저도 군을 오래 치르겠지만 저게 맞나. 그 옆에 따라다니는 통신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특정인 자꾸 얘기하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좀 속상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와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좀 네, 관심 갖고 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용산의 감사합니다. 장군들 더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가 하는 거지 뭐 찾겠지.